안녕하세요. 게임 이펙트 강의를 맡게 된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업 초반부에는 3D 맥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 이펙트가 제작되는 원리를 배우게 될 것이고, 후반부쯤 되게 되면은 게임 엔진을 통해서 게임 이펙트가 실제로 게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볼 때마다 느낀 점이 그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설명이 된 자료를 보다 보면은 내가 궁금한 점을 잊게 되고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설명을 할 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난이도는 어떻게 잡혀 있냐면, 이펙트를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학생들을 위주로 일단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차츰차츰 강의 내용을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중급과 3급의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펙트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게임 이펙트는 게임의 제일 마지막으로 게임을 꾸미는 작업이고, 음식으로 치면은 조미료에 해당되는, 게임을 제작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훌륭한 게임 이펙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과 3D 맥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인데, 포토샵의 경우 이펙트에 들어가는 텍스처 제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D 맥스의 경우 이펙트 제작에 사용되는 기능을 습득할 때 사용될 예정입니다. 포토샵의 경우 구글에서 어도비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어도비사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플랜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플랜 선택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도비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포토샵의 경우 포토그래피라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포토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D 맥스 프로그램의 경우 구글에서 3ds max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토데스크사의 공식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오토데스크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멤버십 구매하기 항목을 누르시게 되면은 월 결제 방식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구입하셔서 강의 내용을 따라 하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알파 채널을 사용하는 텍스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채널은 3D 이펙트 제작에 사용되는 텍스처의 투명한 부분을 처리해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알파 채널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에서 간단한 빛 효과 나는 텍스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창이 나오면은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기를 픽셀로 맞춰 놓고, 픽셀 크기는 1024 짜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솔루션 부분을 300 픽셀 퍼 인치로 골라 놓으시고, 색상 모드는 RGB 컬러, 그 다음에 8비트 컬러를 거르신 다음에 빛 효과를 만들 거기 때문에 배경은 검은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다 고르셨으면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파일이 생성되었으면 간단한 빛 효과 느낌이 나는 텍스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도구 창에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브러쉬, 그리고 브러쉬를 옵션에서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소프트 브러쉬의 오파시티 값을 한 20%에서 30% 정도로 굉장히 연하게 나오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나서 브러쉬 색상을 흰색으로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화면에 맞게 사이즈를 조정해 주신 다음에 흰색 브러쉬로 화면상에 툭툭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빛 텍스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텍스처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원본 파일이 있어야 되니까는 PSD 포토샵용 파일로 빛 텍스처 원본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맥스에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는 파일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에이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장 파일 형식을 JPG라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저장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PG 항목을 골라 놓으신 다음에 파일 이름을 빛텍스처 가로치고 JPG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나오는 옵션은 다른 건 손대지 말고 그냥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포토샵에서 제작한 텍스처를 이제 3D 맥스에서 적용을 시킬 건데 그 전에 이 텍스처는 투명한 효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한 효과를 확인할 간단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어디를 들어가시면 되느냐, 크리에이트에 시스템 항목을 들어가시면은 바이패드라고 하는 인간 형태의 뼈대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깔아놓고 이 앞에다가 빛 텍스처를 깔아서 저희가 알파 채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드를 선택해 놓고 그리고 이 녀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설치를 하시면 되냐, 탑 뷰 왼쪽 상단에 있는 탑 뷰에서 바이패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인간 형태로 되어 있는 뼈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이패드 앞에 빛 텍스처를 집어넣을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항목을 들어가시면 되냐,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 항목을 들어가신 다음에 스탠다드 항목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플레인 항목을 찾으시면 이 녀석을 통해서 간단한 평면의 판 모양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그리고 이 녀석은 어디서 만드시면 되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론트 뷰에서 만드셔야지 우리가 만든 바이패드 앞쪽에 서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플레인을 선택하셨으면 프론트 뷰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쭉 이동시키시면 판 모양의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 같은 경우에 안이 총 4조각, 4조각, 총 16조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녀석을 하나의 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판은 어디서 만드시면 되냐, 파라미터 값에 보시면은 세그먼트 수치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치를 한 개짜리로 바꾸시면은 하나의 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레인을 만드셨는데 파라미터 값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다시 플레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 모디파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세그먼트 값을 한 개 한 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인이 저희가 만든 바이패드 앞쪽에 위치를 해야 되니까 플레인을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상단 부분에 있는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플레인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무브 툴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플레인 앞 근처에 있는 화살표가 생기는데 이 화살표에서 Y축 위에서 마우스를 놓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키시면
플레인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레인을 바이패드 앞쪽 정면 쪽에다가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오브젝트가 다 배치되었으니 이제 텍스처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는 어디서 적용시키시면 되냐? 매테리얼 에디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그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매테리얼 에디트 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슬롯을 하나 정하신 다음에 그 슬롯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퓨즈라는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디퓨즈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텍스처를 적용시킬 수 있는 종류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비트맵 항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비트맵 항목을 고르시고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던 텍스처 중에서 원본 파일, PSD 파일 말고 JP로 저장한 녀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오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한 텍스처가 매테리얼 슬롯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적용시킬 건데 적용시키기 전에 이 버튼을 눌러서 매테리얼 에디트의 가장 상위 메뉴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플레인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어떤 버튼을 누르시면 되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텍스처가 이 플레인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텍스처가 적용이 됐는데 그냥 회색으로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텍스처가 적용되자마자 바로 맥스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텍스처가 적용됐다는 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가 실제로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시려면은 이 버튼까지 누르셔야지 그래야지 텍스처 적용된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빈 모양의 텍스처가 적용이 됐는데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가운데 있는 원 형태의 빛나는 부분인데 이곳을 제외한 주변 부분에 까만 부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져야 뒤에 있는 바이패드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텍스처를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를 수정하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가겠습니다. 포토샵으로 건너왔으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요 원 부분, 이 원 부분이 필요하고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검은색 부분은 현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미지 파일 중에서 투명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 저희가 지금 레이어를 나눠 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있는 눈 표시 부분을 눌러서 백그라운드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있는 눈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백그라운드에 있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되다 보니까 지금 작업하는 영역을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무언가 회색과 흰색으로 된 격자 모양이 나왔죠. 이 회색과 흰색으로 된 격자 모양은 현재 이 무늬가 그려진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투명한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투명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만든 이미지는 가운데 부분에 흰색으로 빈 느낌 나는 이미지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녀석은 어느 정도 투명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검은색으로 돼 있던 부분 같은 경우에 레이어를 껐기 때문에 격자 모양이 완벽하게 보여져서 여기는 완벽하게 투명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다시 한번 3D Max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냐? 투명한 격자 모양의 회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격자 모양의 표현을 저장을 하시려면은 파일 형식을 꼭 png라는 녀석으로 저장을 골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ng 선택해 놓으시고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b텍스처 가로치고 png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그리고 나서 뜨는 옵션은 그냥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저장됐으니까 뭐 어떤 걸 하시면 되냐? 다시 맥스로 돌아가서 저장된 새로운 텍스처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로 돌아와서 이 텍스처가 단계별로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플레인을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 보시면 프론트 뷰가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위아래로 옮기시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화면을 이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곳에다가 플레인을 하나 더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은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의 스탠다드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을 하나 더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드래그하시면 플레인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3D Max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수치값을 저희가 한번 쓰게 되면은 맥스를 껐다 킬 때까지 해당되는 수치값이 유지가 됩니다. 혹은 다시 변경시킬 때까지.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세그먼트 수치를 111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 뒤로 저희가 세그먼트 수치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설치되는 플레인의 경우 우리가 기존에 세팅해놨던 값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인 설치가 됐으니까는 다시 한번 메테리얼 에디트 창을 이용해서 새로 저장한 텍스처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리얼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메테리얼 에디트 창을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슬롯 하나를 이미 썼죠. 그래서 슬롯을 통해서 텍스처 변화되는 걸 다 확인해 볼 거니까 기존에 썼던 슬롯은 그냥 냅두시고 다른 슬롯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슬롯을 선택하셨으면 이번에도 텍스처를 적용시켜야 되니까 어느 항목을 들어가시면 되냐? 디퓨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어떤 걸 적용시킬 건지 나오는 창이 나오면 비트맵을 골라주시고 OK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아까 저장했던 b텍스처 png라는 녀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ng 골라주셨으면 OK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처가 메테리얼 에디트에 등록이 되는데 이 녀석을 적용시키기 전에 상위 메뉴로 가는 것을 꼭 눌러서 상위 메뉴로 돌려주고 적용을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메뉴로 가는 버튼을 누르셨으면 이제 메테리얼에 텍스처가 적용된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적용만 시키시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적용시킬 오브젝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메테리얼 슬롯에 등록된 텍스처가 우리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적용시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적용되는데 역시나 바로 안 보여지죠? 메테리얼 에디트에 등록된 텍스처가 적용되고 나서 보게 하려면 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텍스처가 보이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든 텍스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저희가 만든 포토샵에서 만든 텍스처의 경우 분명히 투명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저장했지만 이 파일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2D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3D Max에서는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PNG 저장 파일의 형식으로
투명한 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알파 채널을 이용한 텍스처 제작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스처를 다시 한번 투명한 알파 채널이 포함된 녀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포토샵에서 아까 꺼놨던 백그라운드는 그냥 다시 켜주시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시면 되냐? 채널이라는 항목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이라는 항목을 가시면 여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RGB라고 해서 빨강, 녹색, 파랑의 기본적인 색상 정보만 채널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알파라는 채널의 정보를 넣어주게 되면은 3D Max 프로그램에서도 투명한 정보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 하단부에 보이는 요 알파 채널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알파 채널에 있는 눈 표시를 눌러서 알파 채널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RGB 채널을 눌러서 기존에 있던 색상 정보가 켜지고 알파 부분은 눈이 꺼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됐으면 다시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메뉴, As 메뉴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항목을 뭘 골라주시면 되냐면 알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텍스처 파일은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타가라는 파일로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가를 고르시면은 세이브 옵션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알파 채널을 포함할 건지 말 건지 라는 항목이 있는데 꼭 알파 채널을 포함하셔야 맥스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일명을 텍스처 가로치고 TH에서 타가 파일로 골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뜨는 옵션에서는 어떤 걸 고르시면 되냐? 32비트 옵션을 골라 주셔서 저희가 선택한 옵션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끝났고요. 맥스로 가서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로 와서 기존 했던 것처럼 플레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을 프론트 뷰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테리얼 에디트 창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빈 슬롯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디퓨즈 부분에 버튼을 눌러서 비트맵에 파일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을 고르면 되냐? 알파 채널이 포함된 타가라는 파일을 골라주시면 되죠. 타가 파일 선택하고 오픈 버튼 누르면 메테리얼 슬롯에 우리가 선택한 텍스처가 적용이 된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꼭 상위 메뉴를 눌러서 상위 메뉴로 돌아가신 다음에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고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적용되는데 지금 적용된 파일을 보시면 뭔가 달라진 게 없죠.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JPG 타입이나 아니면 알파를 포함시킨 타가 파일이나 서로 똑같은 상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알파 채널이 포함된 텍스처는 다시 한번 알파 텍스처의 기능을 쓰겠다는 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하시면 되냐? 메테리얼 에디트 창의 메뉴들을 보시면 그 중에서 어떤 녀석이 있냐? 맵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맵스가 지금 현재 닫혀져 있는 상태인데 맵스 항목을 눌러서 펼쳐 보시면은 수많은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항목들이 뭐냐? 맥스에서 상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처들을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꾸밀 수 있게 해주는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만든 알파 텍스처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는 어디서 넣어주시면 되냐? 이 항목 중에 opacity라고 하는 맵 타입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저희가 만든 타가 파일을 한 번 더 넣어주시면은 그러면은 투명한 효과를 그제서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텍스처 넣었던 것처럼 이렇게 맵 브라우저가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비트맵을 선택하신 다음에 빅텍스처 타가 파일을 한 번 더 골라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을 고르고 오픈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파시티 맵 쪽에 알파 채널을 적용시켜 줄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넣으시려면 다시 또 고트 페어런츠 기능으로 상위 메뉴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맵스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사용한 디퓨즈 컬러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기본 텍스처를 적용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오파시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텍스처에 포함되어 있는 알파 채널의 기능까지 합쳐져서 이 두 가지 기능이 한 번에 들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 버튼과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필요 없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투명하게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빛 효과를 살짝 주기 위해서 만든 가운데 하얀색 부분은 현재 남아있게 됐죠. 그리고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캐릭터 앞에다 가져다 놓으시면은 이제 하얀 부분도 어느 정도 투명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빛 느낌 나는 효과를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펙트를 만드실 때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빛을 이용한 느낌의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알파 채널을 이용한 텍스처를 만드실 수 있어야 아름다운 이쁜 게임 이펙트 텍스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워본 게 알파 채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파 채널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펙트가 어떤 것인지 몸풀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강의부터는 실제로 게임에 적용 가능한 게임 이펙트를 만들면서 기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